받은 주식회사 윕스의 금영섭입니다. 날씨도 우리 AI 페스티벌을 좀 돕는 것 같습니다. 매우 이제 청량하고 쾌창한 날씨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장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윕스는 특허라는 빅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나 연구자분들의 기술 개발과 R&D에 대한 전략에 대한 어떤 방향 설정과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의 대전시 사회문제 발굴과 솔루션 찾기로 타이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크게 인공지능 기반이라고 키워드를 붙이기는 했지만은 그보다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사회 문제가 무엇이 있고 이것이 어떠한 과정으로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지 소프트하게 좀 내용을 다뤄봤고요. 편하게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에 대한 순서는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용어나 키워드적인 정의를 같이 한번 싱크를 맞춰보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더라고 하면 이러한 사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내 가는 과정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게 제품이나 서비스화하기 위해 어떠한 사업화 주체, 즉 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업을 발굴을 하고 또 실제 사회 문제와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온도차가 있다 보니 이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R&D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와 지역 현안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예 개념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사회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고 또 국가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거론이 되어질 수 있으며 저희보다는 더 전문가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사회 문제라는 용어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현안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죠.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현안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이 되고 이러한 현안에 대한 발굴은 우리 주민이나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이 되어질 수 있기에 지역 현안이 미시적 관점의 어떤 용어정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회 문제는 거시적 관점에 이 지역 현안을 포함하는 그러한 용어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중앙정부가 나름의 유형화해 놓고 있는 국민 생활의 체감의 문제와 실제 우리 대전광역시가 체감하고 있는 문제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시는 육각형의 도표처럼 10개의 분야, 건강, 환경, 가족, 교육 등과 같은 10대의 유형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 생활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유형화시켜 놓은 반면에 제가 2019년도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대전광역시의 주요 업무 계획을 한 500페이지 되는 거를 다 읽어보면서 각 담당 국별로 과연 우리 대전시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에 대해서 고민을 안고 있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스마트 시티과 그 다음에 각각의 국별로 안고 있는 그 현안과 용어가 우리 중앙정부와는 상당히 다르고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용어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회 문제와 지역 현안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의 용어였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싱크를 맞추는 과정을 지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 문제는 과학기술과 사업화 기업이 만나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추진 전략은 같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를 발굴하는 일부터 진행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 문제에 대한 발굴은 우리 지역의 주민이나 시민에 의해서 자진적으로 발굴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미리 고민을 해서 발굴해 놓은 문제도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고 많이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리빙랩의 활동 같은 것들도 당연히 사회문제의 발굴단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과학기술을 들고 있는 분들은 우리 주변의 대학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출연연의 박사님, 교수님이나 박사님이 과학기술을 들고 계신데, 그분들의 기술이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는 다른 얘기가 되어지기에 또 다른 전문가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각 기관에는 산학협력단이나 기술 이전과 같은 어떤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들이 제품과 서비스화하기 위해서 사업화 기업이 발굴이 되어지고, 이 세 가지 주체를 묶는 과정이 전반적인 사전 기획이다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요, 사회 문제는 먼저 발굴하는 일, 발굴된 사회 문제가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이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과학기술을 매칭을 하고 다시 한번 이게 실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지 확인하는 일, 이렇게 문제와 기술이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것을 R&D 과제도 붙이고 실제 현장 적용 사이트에서 워킹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일로 이렇게 4단계에 걸쳐 문제는 해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회 문제의 발굴은 과연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은 시민 주도형의 사회 문제를 발굴을 하였습니다. 온라인상의 대전 픽이라는 URL을 하나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우리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우리 시민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우리 주변에 느끼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이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게재할 수 있게끔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하나를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또 대전시에서 만들고 있는 마을계획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빙랩과 같은 활동 내역 가운데서도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의 아젠다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이라고 해서 대전형의 뉴딜 100대 과제를 저희는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또 활용을 좀 했고요. 대전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유관부서로부터 또 이러한 사회문제를 발굴하는 수요조사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밉스가 좀 잘하고 있는 이런 키워드 분석이나 뉴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대전시와 관련된 최신 뉴스를 분석을 해서 사회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별도로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는 또 기타 추가적으로 우리 연구개발 특구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 문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3년째 진행을 했고, 보시는 데이터는 작년에 수행했던 결과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총 627건의 저희는 사회 문제를 발굴을 했고요. 앞서 정부가 지정해 놓은 10개의 사회 문제 유형으로 이 627건을 다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을 때 주거, 교통과 환경, 그리고 문화, 여가와 관련된 사회 문제가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회 문제가 발굴은 되어졌지만은 저희가 건 바이 건으로 해당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사실은 불평불만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불편해요. 아니면 이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적인 제도나 캠페인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회 문제가 대다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적은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발굴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게 과학기술적 접근이 가능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검증을 통해 저희는 627건 가운데 153건의 과학기술 해결형 사회 문제를 별도로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154건의 사회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저희는 분석을 진행을 했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끼리는 묶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민동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하수처리장 주변에 산책로를 다니시거나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수처리장에서 내보내는 하수처리 어떤 그 물의 상태에 의한 갑천의 오염도에 따른 어떤 냄새에 대한 불편함을 대다수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수질의 악취 오염이라는 형태로 저희는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유형화하고 패키징하는 작업을 통해 오른쪽에 보시는 테이블처럼 153건의 사회 문제를 약 50여 개의 패키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대부분의 분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같은 현안을 안고 계실 거고, 인공지능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민원과 관련된 공공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인구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기업 데이터들, 그리고 여기는 연구단지이다 보니 연구자 정보라든가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특허라든가 이러한 과학 데이터가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윕스가 하고 있는 이러한 특허 데이터, 기술 데이터들,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기에 이 데이터와 데이터를 엮으면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이 데이터 리터러시 관점의 어떤 접근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앞서 발굴된 50여 개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특허라는 빅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해결을 해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허는 모든 과학기술을 내포하고 있는 빅데이터고,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을 통해서 AI적으로 자연어 검색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허를 자동으로 소팅하는 저희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허를 추출하는 방법을 저희는 인공지능화 하였고,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발굴된 과학기술들을 가지고 랜드스케이프라든가 클러스터링을 통해 연구그룹에 대한 동향 분석, 아니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에 대한 트렌드 분석까지 할 수 있었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군의 주요 키워드까지 뽑아내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솔루션은 저희 윕스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내에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어떤 표 차트처럼 저희 내부적으로 아젠다가 발생되면은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에 의한 다양한 툴들로 저희는 기술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R&D에 대한 전략을 컨설팅하는 방법을 채택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이나 박사님들 또는 기업의 CTO 분들을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로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샘플로 좀 발췌를 해와 봤습니다. 우리 어떤 학생이 공공에너지 절감에 대한 사회 문제를 저희 쪽으로 전달을 해주셨어요. 문제를 들여다보니 버스 정류장마다 이렇게 버스 도착 알림판이 있는데 우리 승객이 없는데도 버스의 알림판은 계속 에너지를 쓰면서 켜져 있다. 이것은 공공에 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사회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 발굴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기술 전문가와 그 다음에 사회문제 전문가,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 그리고 저와 같은 경영 컨설턴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솔루션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결국 사람이 다가가야 디스플레이가 켜질 수 있다거나 또 다른 기능에 의해서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AI 검색을 통해 저희는 에트리의 박사님이나 키스트의 박사님이나 애기연의 박사님이 들고 있는 이러한 특허들을 발굴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된 문제와 마지막으로 AI로 발굴한 이 기술들을 매칭을 해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드는 것이 본 과업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앞서 50개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특허 검색을 통해 기술을 매칭하는 작업을 진행을 한 결과
총 20개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솔루션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솔루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서 게이트 방식으로 20개 가운데 해결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을 우선시하면서 워킹그룹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워킹그룹에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고 실제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현실성, 시급성이 있는 문제인 것인가. 두 번째 워킹그룹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칭된 기술이 실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가, 또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성이 있는가. 저희가 또 이제 TRL이라는 기술 사업화 준비도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기술의 개발 상태가 TRL 몇 단계까지 와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2차 워킹그룹에서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을 해왔고, 마지막 3차 워킹그룹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이 공무원분들이 이 사회 문제와 이 솔루션이 우리 지자체, 우리 자치구에 채택할 수 있는 모델인가, 뭐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별도로 하였습니다. 이 고도화 작업을 끝낸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술사업화 스케치라고 하는 이러한 페이퍼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 페이퍼 안에는 다시 사회 문제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것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비즈니스화 될 수 있는지 법이나 규제나 제도적인 검토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품이나 사업화하기 위한 기업이 어떻게 비즈니스에 해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탑재한 기술사업화 스케치를 제작을 했고,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홍보를 또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BTS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프로블럼과 테크놀로지,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솔루션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이것을 BTS라 좀 이름을 칭하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실제 사업화할 기업을 찾는 일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전 지역 어딘가에서 워킹을 해야 하기에 현장 적용처를 발굴하는 일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온도차가 있다 보니 추가적인 R&D를 붙여드리는 일 등이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1년도에 조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올해 저희가 진행하는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대전시의 주요 전략 분야 가운데 사회 문제 해결형 혁신 정책 10개를 저희가 조사 분석을 했더니 그 중에 제일 1위가 사회복지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영감을 얻고 이번에는 복지 기술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 그 가운데서도 장애인을 위한 BTS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캐치프라이즈였습니다. 대전시에는 7만 3천여 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하였고, 장애인과 관련된 우리 출연연이나 대학이 들고 있는 기술들을 AI 인공지능으로 전수조사를 했더니 약 743건의 장애인 복지 기술과 관련된 기술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그리고 그 유형별로 적용되어지는 기술이 실제 어떻게 솔루션화 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BTS 모델화하는, 즉 솔루션화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45개의 기술들을 선정을 해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대학이나 출연연께 직접 안내를 해서 교수님 또는 박사님께서 들고 계신 기술이 우리 장애인의, 시각장애인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실제 워킹이 가능합니까? 참여에 대한 의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현재 과정이고, 이것이 확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후에 이 장애인의 다양한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솔루션화한 모델, 즉 BTS를 가지고 대전시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대전시 산하의 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 교통, 장애, 이거와 관련된 자치구의 담당 공무원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BTS 모델을 그분 앞에서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저 BTS 모델이 우리 유성구에는 필요한 모델인 것 같아 라고 채택을 해 주시면은 그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워킹 모델로 작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다른 작업을 들어갈 계획을 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에트리에서는 VR 컨텐츠를 우리 장애인분들, 발달 장애인분들을 중심으로 바리스타나 아니면은 스팀 자동차 직종에서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VR 컨텐츠를 만들어서 발달 장애인 센터와 같이 이들의 취업을 돕는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대전에서는 14명의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성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 성과물이지만은 조그만 이 성과물의 쓰임새나 아니면 어떤 쓰임에 대한 경로를 조금만 고도화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흔히 있는 사회 문제나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는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좋은 기술들, 똘똘한 기술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대전시 사회 문제 발굴과 솔루션 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 특허 정보를 분석하는 윕스 입장에서 기술 파트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회 문제 현안에 대해서 솔루션 이전에 문제 발굴부터 시작하신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대전에 특허청이 있어서 윕스 대전지사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직원들이 내려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대전시 사회 문제 솔루션을 가져오시려고 생각하신 스토리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대전시의 요청으로 역시 대전시가 한 발 빠르게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한번은 과학 데이터, 어떤 계량학적인 데이터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인지도가 많이 조금 퍼지고 있는 그런 단계여서 구청의 담당자분들께서 오히려 저희를 찾아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기술은 없을까요? 이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사이언스홀인데요. 역시 대전, 과학도시 대전답게 데이터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움직임을 이미 3년 전부터 하고 있었군요. 그동안 3년 동안의 성과를 보여주셔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고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면서 질문답 시간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발표 중간중간에 언제라도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회문제 예시로 들어주셨던 전민동 하수처리장 문제는 이 다음 발표해 주실 K워터에서 사실은 관심 가져주고 계실 만한 문제여서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또 저희가 3년 넘게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사회 문제를 꾸준히 발굴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반복되는 사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신규하게 발굴이 되어진다라기보다 우리 시민이나 주민이 느끼고 있는 사회 문제는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바뀌지는 않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예시들만 봐도 대전시만의 문제들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도시나. 그래서 아마 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솔루션들이 제가 일컫고 있는 BTS의 솔루션이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로 좀 채택이 돼서 또 다른 지자체 또 중앙정부로 많이 파급되어지는 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윕스에서 하신 일은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시기보다는 문제 발굴에서부터 맞습니다. 솔루션까지 그 프로세스를 네. 같이 기획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예. 굉장히 확장성이 높아 보이는 네, 체제로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로에서 질문 없으신가요? BTS 굉장히 네이밍 인상적으로 글로벌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네. 혹시 어느 분의 아이디어로 혹은 공모를 사실은 통해서 아니 이번에 좀 네. 자료를 다시 네. 한번 재정리하면서 뭔가 붙이는 쉬운 용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예. 금 부장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까? 네, 네, 네. 역시 경영 컨설턴트답게 쏙쏙 아유, 들어오는 네이밍으로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플로에서 질문이 있다고 제가 사인을 받아서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문제가 유형화되고 나서 이제 3가지 워킹 그룹으로 나눠서 문제를 좀 더 분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 과정에서도 데이터 드리븐이나 어떤 AI 모델을 사용을 하신 건가요? 그 과정은 실질적으로 그냥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네트워킹 형태로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보고 싶어하는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별도로 해당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을 했고요. 그 작업의 일환으로는 그 빅데이터 뉴스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과연 사회적인 현안이나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 그 특허를 분류를 해서 문제를 유형화시키셨다고 했는데 네. 거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AI 차원에서는 NLP가 유일한가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쪽은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기술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구성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낮고 있어서 저희 내부에 데이터 개발팀이 따로 있어서 이제 그쪽의 솔루션을 활용을 했고요.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채택되어져야 될 우선순위 기술들을 뽑아주는 그런 결과값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질문이 있어가지고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충일 선생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성 있게 하려면 솔루션을 개발하는 주체를 발굴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대전에서 이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참여하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솔루션이라 함을 지금 어느 범주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현재 그 솔루션이라 함을 사실은 저희 지금 윕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준에서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대학이나 또는 출연연들이 저희 솔루션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들이 함께 저희하고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워킹함에 따라 그들의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발현돼 나가는 과정을 함께 그려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박사님들이나 교수님 그리고 또는 이런 기술을 잘 알고 있는 TLO와 같은 분들이 정말 저희한테는 큰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아까 전민동 하수처리 문제 말고도 가장 인상적인 사회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네네. 유성구에서는 이거를 실제 솔루션을 채택을 해서 어떤 로봇 AI를 형태로 또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상습 투기 지역에 요거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순서 발표를 마치고 금영석 부장님 내려가시는 길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